해당 사연은 라오스에서 온 묵다완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 저는 라오스에서 온 묵다완이라고 해요. 저는 팍세라는 이름의 도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 첫째 아들, 둘째 딸, 저 이렇게 네 가족이었어요. 결코 적지는 않은 인원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더는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더군요. 둘째가 6살 되었을 때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진작에 알았다면 안 낳았을 거예요. 두 아이 키우기도 꽤 버거웠거든요. 하지만 지울 수 없게 됐을 때 알게 되었고 뱃속에서 느껴지는 태동으로 아이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저는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셋이나 낳을 줄은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처음에는 원치 않았고 출산 과정도 힘들었지만 막상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니 행복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보던 때에 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정확히는 목 쪽이요. 왠지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굴도 약간 묘하게 일그러져 있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종종 있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막 태어났을 때만 그렇지 시간이 흐르면 곧 진정될 거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신 거니까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퇴원할 때까지 나아지는 게 없었지만 몇 달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아기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땡으로 지어주었어요. 애가 태어날 때 아파서 그런지 유난히 더 정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이 얼른 가라앉길 바라며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목에 혹이 가라앉긴커녕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인가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후에는 그게 착각이 아닌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확연히 혹이 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시 땡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산부인과가 아니라 일반 병원으로 갔는데 치료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병이 너무 커졌다나. 막 태어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친 거라고 말했죠.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우니 병이 커져서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아이가 고통받는 걸 보느니 안락사시키는 게 어떻냐고 말을 했지만 안락사가 보편화된 제도도 아니고 그걸 받으려면 해외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럴 돈 같은 건 없기도 하고 아이를 보내는 건 생각도 안 해봤던 터라 저는 병원을 박차고 나와버렸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땡을 돌보는데 목에 혹이 터질 것처럼 커져서 힘들게 숨을 쉬더라고요. 그걸 매일 지켜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두는 게 제 욕심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의사의 안락사 제안을 떠올리게 됐죠. 하지만 해외까지 나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땡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땡이 하늘로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뿐.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며칠 동안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감정이 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2주 정도는 매일매일 울면서 슬픈 감정에 젖어 있으니 제 눈도 퉁퉁 부어오르더라고요. 땡을 보기만 하면 슬펐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곁에 있는데 곧 떠나게 될 아이라니. 이 고통은 출산보다 더했어요. 정말 어렵게 감정을 추스르고 아이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땡이 너무 어리기도 하고 남들 보기에 흉할까봐 밖에 데리고 나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병원 갈 때를 빼면요. 부득이하게 땡을 봐줄 사람이 없으면 꽁꽁 싸매고 장을 보러 가는 정도. 그러니까 산책 같은 걸 같이 가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땡을 안고 함께 가본 적이 없는 산책로로 갔습니다. 제가 사는 팍세도 관광지라서 와프 사원이나 볼라웬 고원 등의 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밖을 보여주기 위해 땡을 데리고 나온 건데 남들 눈에 띄지 않아야 해서 얼굴을 가려야만 하는 것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게 속상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땡의 얼굴을 드러내면 그게 더 나쁜 것 같아서 눈물을 꾹 참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땡의 목을 감싸고 있던 스카프가 바람에 날아가면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어요. 워낙 빠르게 날아가 되찾을 수도 없었기에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땡을 쳐다봤죠.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빠르게 걸으니 땡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걷는데 눈물을 참기 힘들어졌죠. 앞을 보며 걷던 중 눈에 띄는 할아버지를 마주쳤어요. 얼굴 생김새가 어쩐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건 손에 들린 낫이었죠.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더욱이 저는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라 최대한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하고 그 할아버지와 거리를 벌리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 할아버지를 지나쳤죠. 그 상황에는 땡을 빨리 집에 데려가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보나 걸었을까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아가씨, 잠깐 멈춰봐요. 불안한 예감은 왜 늘 적중하는 것일까요? 제가 꼭 피하고 싶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지만 낫을 들고 다가오는 모습은 가히 위협적이었던지라 저는 달려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빠르게 뛰기 시작하니 제 품에 땡이 울기 시작했죠. 멈추라니까. 아기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불안한 눈빛이니까 그제서야 눈치를 채셨는지 낫을 내려놓고 오시더군요.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겁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오. 친구의 밭일을 돕다가 잠시 뭘 좀 사러 시내에 나온 거였는데 낫을 들고 있으니 무서웠겠네. 하여간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 오랜 친구를 보러 라오스에 놀러 온 한국인인데 한국에 있는 내 아들이 의사거든. 나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이 정도는 우리 아들이 금방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오. 저는 못 배운 여자라 세상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가던 길을 가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설득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상해 보이는 건 알겠지만 아기가 이렇게 아픈데 그냥 두는 것보다 이상하겠소? 기다려봐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보여주게. 할아버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의사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바쁘지 않았는지 그의 아들이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망설였지만 곧 그 의사 아들에게 땡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의사 아들은 땡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림프관종인 것 같다면서 얼른 치료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땡이 앓고 있는 병명을 알게 됐어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제게 자신의 아들이 있는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병원이면 한국일 텐데 제가 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대책이 안 섰습니다. 제가 망설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자신이 비행기 표값을 지불해 줄 테니 한국에 가라고 했습니다. 병원비야 자기 아들 내 병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방금 처음 본 사이잖아요. 이상해 보일 거 아는데 내게 다른 뜻 같은 건 전혀 없소. 아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오. 내가 가진 만큼 남들에게 베풀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는 익숙하오. 하지만 믿져야 본전 아니겠소? 꼬드겨서 어딘가에 팔아넘기려는 수작은 아닐까 걱정이 앞섰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죠. 땡을 살릴 수 있다면 제 목숨을 걸어볼 만했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향했고 할아버지가 알려준 병원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아들인 그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의사는 직접 눈으로 보더니 영상통화로 진단했던 것처럼 림프관종이 맞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검사를 해보면 더 명확해질 거라고 해서 검사까지 받았는데 그 병이 맞았습니다. 곧장 수술 날짜를 잡게 됐어요. 림프관종 자체보다 혹이 여기서 더 커지면 다른 장기들을 눌러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서 땡은 수술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 묵직한 혹을 떼어내니 아주 가볍고 홀가분해 보이더라고요. 가벼워서 그런지 전보다 표정이 더 좋아졌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해 땡을 입원시켰고 저는 정말로 아무런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 점이 불편했는데 그게 티가 났던 모양이에요. 할아버지의 의사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회운동가라 그랬던 것이라고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는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였다고 해요.
땡이 회복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지냈는데 가족들도 전부 한국으로 부르고 싶더라고요. 라오스에 비해 너무 살기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슬슬 돌아가야겠죠. 할아버지는 아직도 라오스에 계신다고 해요. 곧 가서 가장 먼저 찾아뵐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참아 못했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묵다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기가 무사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